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마젤리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대마젤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억울하게 대마젤리를 섭취하거나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대마젤리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마젤리는 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대마젤리를 대마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수입 밀수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제조, 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약 관련해 가지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약 관련 범죄는 일반 형사 범죄보다 굉장히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본인이 생각해서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대마젤리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자, 대마젤리를 투약 등 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억울한 피해자는 당시에 함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그 다음에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이 안주라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준 젤리를 그냥 먹었을 뿐 대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 역시 그 사람이 아마 대마 젤리라는 걸 모르고 먹었을 거다, 아니면은 그 사람은 대마 젤리인 걸 몰랐을 거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거를 주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마 젤리는 일반적인 젤리와 거의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당시에 나는 젤리를 먹었다고 생각했을 뿐 대마 성분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더라도 공범자 혹은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제가 들어놓은 건 솔직히 예시적인 건데, 예시적이긴 하지만 이거를 주장할 때도 무작정 주장하면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아니면 간접적인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엔. 그러니까 이제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이고, 여기 향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필로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혐의를 받았었는데, 혐의 없음, 무혐의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던 부분이고, 요거는 엑스터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역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받았던 사건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오늘 주제를 좀 마무리하자면, 대마 젤리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젤리라 보니까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호기심에 이제 섭취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도 보면은 이제 호기심에 한 개씩 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시면 대마 젤리는 일반적인 대마와 달리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오히려 대마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지만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규정된 처벌 수위를 보게 되면은 다른 일반 형사 범죄와 달리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아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내가 억울하니까 수사기관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은 수사기관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나 그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나 혐의를 부인하는, 지금 억울한 경우니까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겠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변호사, 그러니까 뭐 형사 변호사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마약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마약 사건을 많이 해보신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도 좀 좋은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본인의 사건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